해가 될까? 저 이걸로 갈아탔어요. 이게 가격이 127,000원이거든요. 화이트 플라워 위에 눈이 쌓였어요. 올리브영이 없고요. 완전 가을 느낌 제대로죠. 안녕하세요. 졸로기들 가을입니다. 가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잖아요. 길지 않은 가을인 만큼 빨리 뽕 뽑아야 되거든요. 계절이 바뀌니까 옷차림은 당연히 바뀌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그 외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승한 제품들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포뷰트의 엣지 브러쉬라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데기 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아요. 제가 원래 다이슨 무선 고데기를 쓰는데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걸로 갈아탔어요. 오늘도 제가 헤어스타일링 마지막 단계 때 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완전 직모예요. 진짜 억센 직모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 말리고 나면 모발 결들이 앞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항상 미용실을 가면 롤빗으로 드라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전히 롤빗으로 드라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고데기의 힘으로 헤어스타일링을 마무리를 해주는데 이게 진짜 편하고 좋아요. 이게 다이슨 제품보다 가볍기도 가볍고 촘촘하게 빗질이 되다 보니까 머릿결 텍스처를 진짜 잘 살려주고, 그리고 제가 볼륨이 없는데 특히 이 정수리 부분이랑 앞머리 부분 볼륨이 정말 최악이에요. 아예 없거든요. 플랫 브레드보다 더 납작하단 말이에요. 직모의 고충은 직모만 아는데 옆머리는 붕 뜨고요. 앞머리, 정수리, 뒷머리 볼륨이 싹 사라져요. 근데 고데기는 양쪽을 찝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머리 볼륨을 살려줄 때 이마에 화상을 입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빗질을 해주면 앞머리 볼륨이 진짜 자연스럽게 잘 살고, 뒤통수 볼륨도 똑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빗질을 해주고 싹 말아주면 여기 볼륨이 뽕 하고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헤어 똥손들도 샵에서 머리 한 듯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저를 구원해준 제품이에요. 특히 저처럼 얇은 모발인데 직모라서 볼륨이 온데간데 사라지신 분들 계시죠?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때 헤어스프레이로 고정해주면 이 헤어스타일링이 짱짱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가격도 다이슨 무선 고데기보다 훨씬 착하거든요. 근데 가볍고 충전도 USB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진짜 꼭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헤어 얘기가 나와가지고 헤어 토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레오놀 그렐이라는 브랜드의 에네르지장이라는 토닉이에요. 저도 이거를 구매하면서 이 가격이 맞나 싶었는데 이게 가격이 127,000원이거든요. 진짜 비싸죠. 근데 제가 레오놀 그렐 제품을 뭐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가격값을 한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특히 레오놀 그렐이 얇은 모발에 최적화된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토닉을 제가 거의 2달 넘게 써봤거든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추천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 토닉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두피 볼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기본적으로 라오시 헤어 토닉을 항상 쓰잖아요. 근데 또 제가 다른 토닉들을 써보고 차이점을 느끼고 싶으니까 백화점에서 유명하다는 토닉을 정말 많이 써봤어요. 록시땅, 케라스타즈, 아베다 이렇게 다 써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제품 모두 효과가 없었고요. 레오놀 그렐 에네르지장 토닉이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았어요. 물론 가격도 드라마틱하게 가장 비싼 편이기는 한데 가격값이 정말 합니다. 이 제품이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저와 같은 니즈를 가지고 계신 셜록이들이 분명히 있을 걸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다운펌을 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옆머리는 붕 뜨고 정수리가 완전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다운펌을 하러 갈 만큼 지금 저희 두피랑 모발 상태가 최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어 볼륨만큼은 이걸로 구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두피 전체보다는 두피 중에서 볼륨 제일 없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라오시 헤어토닉 같은 경우는 두피 전체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진짜 비싼데 볼륨 없으신 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인데 향기템 하나 추천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SW19 8am입니다. 오전 8시예요. 제가 원래는 SW19의 미드나잇이라는 향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셜록이들도 되게 좋아하시죠? 그게 진짜 호불호 타지 않는 살냄새예요. 느끼하지도 않고 물비린내가 나지도 않고 진짜 청순 포근한 살냄새여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삘 꽂히는 향수가 있으면 그 향으로 바디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SW19 많이 써본 셜록이들 아시겠지만 내가 알던 SW19 바디로션 디자인이 아닌데 하실 텐데 최근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키지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뭔가 더 고급지고 오브제스러워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 SW19 바디로션이 제형이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딱 펼쳤을 때 허옇게 남는 게 없어요.
바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도 좀 뭔가 이렇게 치덕하게 남는 느낌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쓱 문질러주면 흡수가 정말 빠르게 돼요. 그리고 피부 결에 촉촉한 맛 남겨줘요. 끈적거리는 느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거 아침에 운동 갔다 온 다음에 샤워하고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향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시간대 설정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향기가 정말 오전 8시와 굉장히 흡사한 향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워졌을 때 오전 8시 11월 말에 오전 8시가 생각나는 향이거든요. 좀 더 두뇌 풀가동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향 설명을 드리자면 첫눈이 내리고 난 후에 오전 8시의 향이에요. 너무 로맨틱하다. 화이트 플라워 위에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화이트 플라워 특유의 포근한 향기도 나는데 그 위에 눈꽃이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딘가 좀 서늘한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컬러로 따지자면 크림 화이트보다는 정말 새하얀 화이트 있죠. 진짜 쿨한 화이트 컬러가 연상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 아쿠아틱한 살냄새가 나기도 해요. 아쿠아틱한 향기가 로션 제형이랑 만나니까 좀 더 포근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데이의 바디로션으로 먼저 시작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 여행 가기 전에 구매해가지고 뉴욕 여행 내내 잘 쓴 스킨케어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메디엘 마데카소사이드 더마 앰플 흔적 케어입니다. 아마 올리브영에서 흔적 세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초면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올리브영에 없고요. 저도 쿠팡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메디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있죠. 거기서 한 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할 수 있어요. 찐 1+1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뉴욕 여행 내내 너무 잘 써가지고 2통을 더 쟁여놨거든요. 동일한 흔적 케어 라인인데 제가 세럼에서 앰플로 갈아탄 이유는 이 앰플은 FW 시즌의 필수 앰플입니다. 제형이 너무 좋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흔적 세럼은 투명하게 주르르 흐르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앰플을 보여드리면 완전 다르죠. 훨씬 밀키해요. 근데 또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펴바르면 기름기가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진 밀키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훨씬 더 촉촉함이 오래 가다 보니까 흔적 케어도 되면서 장벽 케어까지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바람 부는 계절에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너무 괜찮더라. 요즘에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항상 이 앰플을 마지막에 깔아주거든요. 베이스가 제형 관계없이 뭉치고 들뜨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이 앰플을 써주면 외부 활동으로 많이 성나 있는 피부들이 빠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역시 세럼 잘하는 집에 앰플도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앰플을 여러 가지 같이 쓰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메디의 흔적 앰플이 조금 밀키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앰플을 깔아주기 전에 투명하고 묽은 제형의 앰플을 먼저 깔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깔아주면 또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SVR의 항산화 앰플 있죠? 이 친구가 제형이 묽은데 쫀쫀하거든요. 그리고 미샤 보라티노 앰플.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앰플들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메디엘 흔적 앰플을 깔아주면 내 피부 고민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홈케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좀 피부가 칙칙하다 싶은 날에는 이렇게 2가지 조합으로 써주고 뭔가 피부를 만졌는데 피부 결이 유난히 오돌토돌하고 거친 것 같다 싶을 때는 이렇게 2 조합으로 써줍니다. 진짜 궁합이 괜찮아요. 요거 1+1이 2만원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원래 제가 꾸준하게 먹었던 멜라토닌이 올리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강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전 엑스트라 스트렝스를 먹었어요. 이게 멜라토닌이 5mg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이 진짜 잘 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좀 해롱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직구가 막혀가지고 이거는 미국 가셨을 때나 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이걸로 환승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포뮬라인 테라드린 멜라토닌 파우더입니다. 요거는 식물성 멜라토닌 3mg부터 마그네슘, 태아닌, 가바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마그네슘 챙겨 먹으면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마그네슘이 긴장 완화를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들기 전에 섭취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챙겨 먹을 거 없이 요거 하나면 다 퉁칠 수 있거든요. 테라피드 앰플도 사실 멀티비타민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체지방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피부에 수분 보충도 해주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멀티비타민이잖아요. 테라드린 멜라토닌 파우더도 멜라토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서 부수적인 효과까지 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긴장된 몸 릴렉싱도 해주면서 조금 자도 푹 잔 듯한 그야말로 수면의 질을 급상승시켜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입안에서 털어 놓자마자 빠르게 녹아버리거든요.
타입이거든요. 사실 이거 젤리 타입이라서 좀 번거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포뮬라인 제품은 먹기도 너무 쉽고 무엇보다 효과가 빠르게 오다 보니까 이거 한 포 털어 넣으면 진짜 30분 안에 신호가 와요. 이거를 먼저 접해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원래 잠들기 전에 핸드폰 보면서 쇼핑도 하고 릴스도 한 56,000개 보다가 잠들잖아요. 멜라토닌을 먹는 순간 핸드폰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졸리대요. 특히 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달고 사는 셜록이들이 있다면 꼭 드셔보세요. 나 커피 마시면 잠 못 자는데 하는 셜록이들도 요거 하나 때려 넣으면 바로 잠듭니다.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아요. 우리 셜록이들이 좋아하는 색조 타임이었습니다. 제가 브로우카라를 항상 뮤드 것만 쓰거든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카라 밀크티만 조져요. 제가 집에 밀크티가 6개인가 있거든요. 보시면 브로우카라 솔 자체가 진짜 얇아가지고 눈썹 한 올 한 올 컬러링을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밀크티 컬러가 진짜 예쁜 애쉬 브라운, 완전 밀키한 브라운이거든요. 컬러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좋은 게 클렌징 할 때 필름처럼 벗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좋거든요. 제가 키스미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키스미 거는 클렌징 할 때 필름처럼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뮤드 제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한번 다른 거 써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엔트로피의 터프 브로우 피니셔라는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오트밀이라는 컬러고, 엔트로피는 좀 더 베이지한 브라운, 더 노란기가 많이 돌죠. 이 두 제품을 같이 써보니까 용도가 달라요. 뮤드 제품은 브로우에 완벽하게 컬러링을 원하신 분들이 쓰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이고, 엔트로피는요, 내용물 자체가 뮤드 제품보다 훨씬 왁시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브로우의 컬러링보다 눈썹 결을 한 올 한 올 살려줄 때 되게 좋아요. 사실 저는 눈썹이 까맣고 숱이 많고 진한 편이다 보니까 브로우 컬러링 해주는 브로우 마스카라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꿀 생각 말고 뮤드 거 꾸준하게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한일을 진짜 안 해요. 저도 뭐 올리브데이 때나 아니면 올리브영 세일 때 사는 편이는데, 이번에 코코초가 이거 마켓으로 1+1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팡지게 쟁였습니다. 진짜 꼭 사세요, 여러분. 그리고 물티슈로 닦아냈을 때 엔트로피 거는 다 지워지죠. 근데 뮤드 거는 이렇게 살아남아요. 올해 가을 이거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나스 멀티플 데이지드라는 컬러예요. 제가 데이지드 컬러를 빼고 추천료 때 처음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그 뒤로 이것만 쓰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붉은기 쏙 빠진 밀키한 로지 브라운 컬러예요. 근데 멀티플은 이렇게 블렌딩 했을 때가 훨씬 예뻐요. 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셜록이들이랑 같이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블러셔를 아예 안 하고 왔거든요. 멀티플은 베이스 깔아준 상태에서 올려도 베이스가 잘 안 뭉치거든요. 그냥 이렇게 쓱 바르고, 그리고 퍼프로 블렌딩 해줍니다. 그리고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발라줘도 잘 먹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 가을 느낌 제대로죠. 발색이 잘 되는데 그만큼 블렌딩도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내가 양 조절을 많이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생각보다 좀 과하게 발린 것 같은데 싶으면은 쿠션으로 더딥혀줘도 뭉치지가 않아요. 컬러가 정말 세련됐는데 데이지드 특유의 멀멀한 느낌이 요즘 트렌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이 좋아해주는 오늘의 립 조합 말아드릴게요. 먼저 립 펜슬은 클리오 벨벳 립 펜슬 피치 크림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써서 다들 아시죠? 너무 흰기가 도드라지지 않는 피치 컬러고, 입술 거뭇한 라인 있죠? 요거 커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오버하게 룸라인을 따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컬러가 제 피부랑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렇게 립 라인을 따주고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립은 아이브의 컬러팀 팟 1호 진저버터입니다. 이렇게 퐁실퐁실한 푸딩파 스타일이고요. 근데 딱 보시면 이걸 어떻게 베이스 립으로 쓰지? 이거 완전 포인트 립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블렌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컬러가 싹 바뀌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베이스 립으로 변했죠. 그래서 별다른 툴 필요 없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돼요. 아마도 푸딩팟이랑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입술에 올렸을 때 푸딩팟보다 조금 더 미끌거리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자세한 비교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피3D 볼루밍 글로스 스카치 70%. 원래는 제가 스카치 30%를 많이 썼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70%를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딥하고 탁하지 않은 브라운 컬러거든요. 거기에 로지한 느낌 살짝 들어간 정도?
기술 안쪽에 바르고 블렌딩 이렇게 발라주면 오늘의 립 조합이 끝났습니다. 가을에 실패 없는 밀키한 브라운 립 조합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환승한 제품들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우리 셜록이들의 환승템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